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먼입니다. 리포트 관련돼서 체크해 가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은 또 공략 안 하던 종목들이긴 한데요. 또 새롭게 또 공략할 종목도 있기는 한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또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여러분들도 시나리오에 좀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보면 목표가 많이 올리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애널리스트들도 일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이던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그 분야, 요 분야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종도 조금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는데 제가 최근에 PSK 홀딩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네오셈이나 엑시콘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있는데 아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G전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드디어 주가가 좀 최근에 크게 눌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2월 정도쯤에 저점 공략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그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1년에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거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통적으로 보면 4분기가 좀 비수기입니다. 근데 4분기 저점에서 매수해주는 게 LG전자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거래하기에 충분히 포인트가 들어오는 구간이 4분기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나온 20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S 일렉트릭 관련된 건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그거 보면서 또 일진전기도 또 같이 또 공부해 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주말인데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투자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성장을 보면 거기서 결국은 HBM3E 12단 제품 이거를 정상적으로 생산해 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전방적인 부분 그러니까 TSMC 관련돼서 또 엔비디아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서플라이 체인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존재하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관련된 그 실적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조금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엔비디아 H200 출하가 본격되면서 이거 HBM3E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블랙엘도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비중이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HBM 같은 데 관련된 그 결국은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증대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3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좋잖아요.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예요? ASP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SP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야 결과적으로는 HBM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엇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거 테슬라하고 일정 규모의 ESSD 공급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갖다 지금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SSD 시장도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면 틀림없고요. 일조 규모면 뭐 낮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 관련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SSD 관련된 거, 또 우리가 테스트기 이런 것들 또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되는 건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뭐 네오셈이나 엑시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주가가 테마가 얽혀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들이 많이 조정받았어요. 지난번에 엑시코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샘플로 드리진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보도록 한 네오셈을 샘플로 오늘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D램 부분, 특히 HBM 포함해서 31.4% 영업이익도 상승을 했고요. 자, 가이던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시하게 우리가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부분은 EPS 부분이 뭐 비교할 건 없죠. 올해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년도 걸 봐야 되는데 내년도 거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 늘어나는 부분이 당연히 뭐 이런 관계성 지표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건데 매출도 어떻게 됩니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앤고로 가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 관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타나는 것들 보면 영업이익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D램 부분이 꽤 괜찮죠. 요거 측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낸드도 나쁘지 않아요. 낸드가 조금 예를 들면 비리비리했는데 4분기 정도쯤에 또 올라가고 더군다나 추가적인 테슬라 관련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 알파 요소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존재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아주 견조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꽤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되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뭔 놈의 이게 주가를 갖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지 아마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외국인 리포트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도 대응해 나가면서 또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해드린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관련된 내용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또 도착 포인트 또 알파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때 고점 대비해서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수익 실현 좀 하자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그동안은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들 전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은 조금 올라왔길래 조금 눌리고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도 나오는 분위기면 그냥 위로 가는 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 크게 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매수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IBK라든지 뭐 각종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가 30만 원 이상으로다가 목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12개월 포워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또 받아줘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결국은 대만 내서 2.5D 이쪽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패키징 반도체 이쪽에 리플로우 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또 D램 관련된 내용 진행할 땐 디스컴 장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것도 같이 하이닉스처럼 같이 내려왔잖아요. 같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야기 드리고 여기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매수하고 또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하이닉스 관련돼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목표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간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도 업사이드로 목표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전방업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목표가 상향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또 반도체 관련된 중에서 여기 특히 뭐 HBM이나 AI 관련된 내용들은 목표가 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 분위기가 그러니까 4분기 정도쯤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해서도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황만 좋으면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10,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바이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정말 트레이딩으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 부딪히고 있어요. 분명한 건 네오셈이 분명히 한 바퀴는 돌 거예요. 테마가 돌 거는 분명히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급적이면 이 220일 라인 아래쪽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하고 나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좀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이 라인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관련 업종인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매수를 하면서 30% 정도 비중을 좀 담았거든요. 걔는 여기 와 있거든. 이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거든.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만 눌려주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SSD 검사 장비 뭐 이런 내용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뭐 엑시콘이나 네오셈이나 뭐 유닛 테스트나 뭐 DI나 뭐 이런 내용들 관련돼서 분명히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관심 받는 것들이 이제 네오셈하고 엑시콘 정도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돼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이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4분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비수기고 가이던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밸류업 관련된 내용을 조금 발표를 하긴 했는데 뭐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예를 들면 하방으로 안 내려갈 거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 주주환원 계획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뭐 배당을 좀 더 많이 실시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뭐 성장성 있는 거 진행하고 최근에 보면 뭐 구독 베이스의 전자제품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실적은 괜찮은데 가전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조금 비리비리하다 아직까지는 뭐 작년만 해도 성장성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2차전지 관련된 내용하고요. 전기차 관련된 내용에서 성장성이 나와주는 그 부분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전동화 부분에서 지금 좀 빌빌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의 주가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거는 또 사실 트럼프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전 부분이 4분기에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할인 판매도 많이 해야 되고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동화 부분에서는 2차전지 부분이 특히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눌리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저는 그때 스트롱 바이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젠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는 구간까지 들어섰어요. 그동안은 계속 제가 뭐 10만원 언더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실적표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LG전자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어딘가라는 거, 그 타점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2023년도도 1분기였어요. 2024년도도 1분기였어요. 이때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4분기는 어땠습니까? 아주, 그죠? 이게 판관비 엄청 나가는 부분이 좀 존재해요. 각종 뭡니까 박람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때 비용들이 엄청 나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렇다.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으로 간다. 그럼 보통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다가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게 반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예, 전동화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팍팍팍 늘어나는 모습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전 부분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늘 할 만큼은 저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4분기는 항상 여러분들 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LG전자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는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 항상 이 종목은 어때요? 4분기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포인트로 좀 가야 되냐? 1분기 때 얼마큼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4분기 들어오면서 어때요? 그리고 실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1분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훨씬 더 높은 구간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를 갖다가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1분기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2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얘가 쫙 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4분기 끝나가면서 선반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기가 언제쯤 들어오겠어요.
대통령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화든 뭐든 어쨌든 실적이 결국은 받쳐줄 때가 되니까, 그래 생각해보면 CES와 더불어서 같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글쎄요 92,000원 이거보다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어쨌든 뭐 올라갈 때 시그널이 명확해요. 그냥 빵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급락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시그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이때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9만 원 밑으로 간다라고 저는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0월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관도 바보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들도 바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좀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실리트리 추가적인 기대 포인트 2025년 실적 수주 뭐 이런 건 양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미국 같은 경우는 대리점 유통망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판매량이 증가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내년도 2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2분기 중에서도 5월달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앞단에서 우리가 끝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매수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4분기 가는 중은 살짝 올라갈 때 좀 치고 빠지고 다시 눌릴 때 좀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로 다시 이야기 드릴 거고요. 부산공장 증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부터 이제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KO 시정기 M&A 효과 기대, 이건 1,000억 원 정도니까 큰 매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실적에 악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2025년 대비해서도 또 성장성만큼은 좀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꾸준하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죠. 이렇게 균일하게 YY 대비해서 한 20%씩 계속 업사이드로 가는 거, 요거 주가가 반영이 돼줘야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 그러면 PER이 14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고점이 어디까지 갔어요? 최고 고점은 20까지 갔어요. 그러면 PER이 14에서 20까지의 스펙을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14 구간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조금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도 뭐 그닥 뭐 크게 문제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움직임이, 포션이.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가이던스가 아주 명확하게 팩트가 나와 있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분기 정도쯤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 조금 계산해지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반영한다고 치면 4분기 때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눌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제가 보면 아주 높게 보는 건 아니고 한 18 정도,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눌리고 다시 16이나 15 이 정도 사이에서 잡히면 다시 잡으면 요거 다음에는 한 22 이 정도 보고 가는 쪽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상으로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어쨌든 눌리고 왔고요. 여기가 조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버밸류션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주가는 어쨌든 눌리고 오는 것들은 뭐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 약간 눌리고 들어옵니다. 자, 눌리고 들어와서 이제 15만 원대 드디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제가 볼 땐 220일 이평을 갖다 훼손할 만한 사유가 없다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라오고요. 높이 올라가면 뭐 20인데 단기적으로 4분기 안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기본 수익률만 챙기고 나면 다시 또 우리 정리하고 다음에 눌리고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 중장기로 좀 많이 담아가는 쪽으로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가이던스가 좋잖아요. 거래하는 방법도 좀 편리하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막 높은 고점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들 해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훨씬 더 드리블 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가치 때문에 이게 지금 X자가 이렇게 걸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서 거래해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또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고점 같은 경우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갈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내년도 한 제가 볼 땐 우리가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이 정도쯤이면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거래까지 다 해나가실 분들은 요 부분 여기서 눌리고 올라가고 다시 눌리고 다시 이렇게 잡는 요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진전기 보셔야 되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선이나 뭐 분야가 다양하게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력 설비부터 해가지고 전선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성으로 움직이는데 저희가 뭐 어쨌든 최근에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눌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아직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 단기적으로는 반영했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늘려주면 땡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 급등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좀 들어와 줘야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리는 여기 요 라인인데 21일평보다 조금 아랫단 자리 그 중간까지 들어오면은 트레이딩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LS 일렉트릭 우리 일진전기 수익 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2주 전이니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고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눌림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죠. 사실 이것도 트레이딩 포인트는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는 잡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거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이 종목은 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좀 확실하게 유관적으로 좀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이 발생이 될 때 잡아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매물 많은 데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타임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내용이 길었네요, 여러분들. 내용이 좀 길면 좀 재미없으시죠?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주말에 이런 종목들 체크해보고 일단 저는 최근에 보면 가장 또 포션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있는 것들 L전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4분기 중에 분명히 저는 크게 스트롱 바이 할 구간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스케 홀딩스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스몰 캡에서는 엑시콘하고 네오셈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투자의 판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